변호사님, 얼마 전 성감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죠. 네, 그렇죠. 저희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화의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도 별도의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번 성감학원 피해자 사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판결이었습니다. 네,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불황화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해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 즉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 연행한 후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성감학원에 강제로 수용해서 네. 피해자들이 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그리고 폭행, 그리고 뭐 성폭행, 강제노역,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위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성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네, 보통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 가족,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서 이러한 그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유족들 등이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아닙니까? 네,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저희가 보통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하죠. 과거사 정리법 제19조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신청 기간이 과거사 정리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배상 청구를 신청을 하게 된 것이네요. 그 얼핏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소송 과정에서 직접 국가 등의 불법 행위 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입증 과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죠. 네, 이 대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이 조사 보고서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민사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판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으면 국가 등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수는 있지만 진실규명 결정을 꼭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다만 이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성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이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네. 실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제 사실조회를 했고 그 사실조회 결론에서 성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명한 이상 진실규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사실이 확인된 미신청자들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그 결론을 의결하였다. 이런 취지로 법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네, 덧붙여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여 엄격한 선별 절차 없이
아동들을 불황화로 단속하여 성감학원에 수용하였고, 피고 경기도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성감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아동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성감학원 내에서 일어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방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피고 경기도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위헌, 위법한 불황화 단속행위,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성감학원에서의 인계 및 수용행위, 아동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성감학원의 운영행위 등은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건에서 이제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원고들은 그 수용 기간을 기준으로 1년당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구했는데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원고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 원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되 원고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 판결 내용을 좀 몇 개 봤는데 6년 5개월 13일 수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약 5억 원, 그리고 1년 2개월 9일 수용된 원고의 경우에는 9,500만 원, 그리고 6년 22일 수용되었던 원고의 경우에는 4억 8천만 원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하여 그 강제 수용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1년당 약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액을 정하겠다라는 원칙이 이번에도 똑같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제 부당하게 그러한 시설에 수용돼서 인권 침해, 특히 성감학원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그 피해자였는데요. 그 아동, 청소년이 그 어린 시절에 사회와 격리되어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 노역,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위자료액이 적절한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 및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실질적인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도 보다 위자료액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피해자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위자료액이 좀 상식과는 좀 동떨어지게 좀 네.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 오늘은 성감학원 그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경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성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다는 점만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에 관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쌤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